안녕하세요. 예, CNGTV 지식방송 사회를 맡게 된 최경화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3월 2일 방송에는 PLM 업계의 아버지라고도 어떻게 보면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PLM 분야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업적을 남기고 계신 카이스트 해양시스템공학과의 한순웅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한순웅 교수님이 살아오신 또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PLM의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거고요. 예, 그럼 한순웅 교수님 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에 근무하는 한순웅입니다. 예, 한순웅 교수님 멀리 이제 대전에 계시다가 오늘 또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또 와주셨는데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눠볼 방송을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한순웅 교수님 너무 또 잘 알려주신 분이라 굳이 소개가 필요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카이스트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93년에부터 근무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20년째죠. 20년째. 네. 그 학교 안에서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땐 자동화 설계공학과 있다가 또 기계공학과에 제일 오래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해양 시스템 공학과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옮겨 있고요. 그래서 뭐 학교 안에서도 몇 가지 업무를 다르게 했었고, 물론 뭐 교수로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리고는 제가 스텝센터라는 거를 뭐 학교에 가서부터 한번 시작한 것 같은데 만들어서 또 우리 저기 경희대 김일환 교수님이 중간에 한번 스텝센터 회장을 하셨었고, 제가 다시 재작년부터 다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연결선상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 표준 KS를 만드는 단계 중에 제가 관여하는 산업 자동화 분야 표준 심의회를 제가 의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는 뭐 그전 제 백그라운드를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전자거래학회 회장, 이것도 사실은 제가 전자거래학회가 전공은 아닌데 스텝이라고 하는 국제표준을 오래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회장을 했었고요. 캐드캠학회는 1996년에 만들 때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더 옛날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다는 얘기하고, 또 선바연구소라는 정부 출연연구소에 근무하다가 제가 카이스트로 옮겼었죠. 그 이제 제 배경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PLM하고 제가 어떻게 연결되었나 그런 소개를 드리려고 그 다음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1984년에 영국의 뉴카슬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선 프로축구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카슬 브라운 에일이라고 하는 흑맥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하여튼 거기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GKS라는 것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최초의 ISO 국제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2D라고 하냐? 2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국제 표준이 GKS인데, 그거를 제가 뉴카슬 대학에서 공부하는 시절에 처음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는 컴퓨터 그래픽스 초기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가 자체가 IBM PC가 나오긴 했었는데 영국에서는 없었고,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 가지고 그래픽 터미널이라고 하는 고급 장비를 이용해서 배웠었는데, 하여튼 그때 굉장히 제가 재밌게 흥분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표준이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했죠. 90년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제가 원래 전공이 선박 캐드 쪽이었기 때문에 선박 설계 연구회라는 거를 구성하는데 제가 시작하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스텝하고 인연은 뭐 그 사실은 GKS부터 출발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건 그냥 컴퓨터 그래픽스고 제가 또 미시간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독일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인데 그분도 또 독일에 계실 때 GKS를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분이라 뭐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스텝은 제가 처음으로 그 ISO 회의에 참여한 게 프랑스 그레노블인데 그레노블이 어디쯤에 있냐면은 프랑스의 남동부 가장자리 스위스 쪽 가까운 쪽인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동계올림픽을 거기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는 그 정도로 알고 갔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ISO 스텝 회의,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SC4라고 하는 조직에 참여했는데 그때 제가 좀 감격했다 그럴까? 그것을 그게 한 300명, 400명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아마 체육관 같은 데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한국에서 대표단이 처음으로 왔다고 막 박수를 쳐주는데 이제 하여튼 그때 느꼈던 감격을 여태까지 제가 끌고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캐드캐마케 96년에 여러분들 이건우 교수님, 뭐 이현창 교수님 많은 분들하고 최영 교수님하고 같이 만들었었고 학교에 있으면서 부품 DB라고 하는 창업도 해봤는데 그때 우리 IMF 경제위기 때 저희 졸업생 중에서도 회사를 관두고 학교에 잠깐 머물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창업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물론 뭐 그 부품 DB라고 하는 창업 기업도 스텝 기술이라고 하는 표준 기술을 이 바탕에 깔고 시작했던 거고요. 스텝 연구는 이제 연구회라고 사실은 시작했다가 공식적인 사단법인 스텝센터는 2001년에 생겼고요. 또 PLM 컨소시엄도 저도 이제 사실은 PDM 연구회라든지 우리 서현 교수님이 사실 열심히 하셨는데 저 연세대 이성훈 교수님하고 저는 뭐 PDM은 아니었는데 이게 스텝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서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PLM이라는 쪽으로 이제 물론 우리 업계도 캐드캠 뭐 다 하다가 PDM 다 섞어서 PLM이 간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도 PLM 컨소시엄이 설립되는 과정에 제가 깊이 참여를 했었죠. 예, 저도 이제 그 당시 좀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이 PLM 컨소시엄 또 만드신다고 해서 여러 업계분들 또 만나고 다니시면서 또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캐드랩이 차트가 나오는데요. 아이캐드랩이 어떤 뭐 인텔리전트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던데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 소개를 하라고 그러셔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도 또 몇 장 적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신입생들 오고 그러면은 소개할 때 쓰는 자료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캐드는 캐드가 제 전공이라서 원래 거기다가 이제 인텔리전트라고 아이라고 줄여서 붙였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인터퍼러빌리티도 되고 뭐 인터넷도 되고 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요. 인텔리전스도 되고. 하여간 저는 기계공학과에 오래 있었는데 하여튼 기계공학의 정보화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IT 요즘에 뭐 컨버전스 융합 이렇게 많이 하니까 또 요즘에 이제 해양 시스템 공학과로 옮겨서 다시 또 해양 분야에도 조선해양 분야에도 많이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VR 쪽도 사실 아까 제가 GKS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표준을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사실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제 피그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여튼 국제표준 3000 그래픽스 국제표준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박사학위 논문 하면서 VR 그래픽스에도 관련이 있어서 해오고 있고요. 뭐 스텝 여기 연구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요? 뭐 그러시죠.
지금 아까 이제 VR 쪽도 네.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네. 간략하게 설명하셨긴 네. 했지만 네. 또 VR 쪽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 좀 어떤 연구들을 하셨는지 하시고 계신지 좀. VR은 사실은 제가 이제 스텝을 많이 했고요. VR은 또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사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사이언티픽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뭘 CAD를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 그래픽스도 알아야 되고 AI 인공지능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스텝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 이제 VR 이렇게 넘어왔는데, 하여튼 뭐 제 연구 분야로는 VR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계공학과 쪽에 많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픽스하고 이 기계의 역학, 장비, 기계 장치 이런 거하고 연동하는 분야가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을 이제 그것도 벌써 한 10여 년 해오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좀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뭐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뭐 그런 것을 그 장비하고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이렇게 연동시키는, 그리고 이제 뭐 저 산업에 아무래도 인더스트리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썼고요. 최근에는 이제 밀리터리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라 해서 국방 분야에서 옛날에는 사실 칼스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페이퍼리스 조달 체계, 국방 물자 조달 체계, 단어가 어렵네. 하여튼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쭉 발전해 온 겁니다만은 VR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전쟁 시뮬레이션인데요. 전쟁 시뮬레이션은 실험, 실제 전투를 재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면 북한하고 뭐 전투가 벌어졌다. 그거를 연습하려고 하면 연습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실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뭐 4D 시어터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제 VR 연구를 해오면서 저희 이제 설비라고 원래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방이고요. 조그만 뭐 육면체 방에 육면이잖아요. 방이 이게 천장과 바닥과 옆면이 4개고 그래서 육면입니다. 육면에 화면을 다 띄우면 어떤 형식이든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그 가상 환경 속에 몰입된, 이멀시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몰입된 가상 환경 속에 아예 들어가서 사는 그런 느낌을 하는 것이 원래는 케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방의 모든 면에 다 가상 환경이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이제 대형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린드리컬한 원통형의 대형 스크린을 이제 아이케이브라고 이름을 붙였고 카이스트에 있는 시설이고요. 4D 시어터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아바타 같은 영화들, 거기에서 이제 VR의 3차원 또 스테레오를 넘어서서 운동판, 모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뭐 안개도 뿌리고 냄새도 나게 하고 연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물도 쏘고 뭐 그런 티커링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걸 우리가 4D 시어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뭐 그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게 실제 뭐 산업 현장하고 좀 연계돼서 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지 뭐 사례들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저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제 생산 시뮬레이션, 생산 현장을, 왜냐하면 이게 대형 스크린이기 때문에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좀 대형 화면에다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가시면 영상품평회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상품평회장. 이거하고 비슷한데요. 대형 스크린에 고급 장비로 그 자동차의 그 컨셉카, 하여튼 앞으로 내년에 생산할 자동차의 디지털 모델을 놓고 디자인 고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하는데요.
자동차만 해도 굉장히 큰 화면에다 펼쳐놓고 보는 게 요 조그만 스크린 놓고 전혀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이제 생산 시뮬레이션은 이제 공장 전체를 모델링하는 거니까 또 크고 복잡하죠. 그런 데는 좀 시도를 해봤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요게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화성 탐사선 시뮬레이터 했던 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뭐 전쟁 시뮬레이션, 네, 전투 뭐 비행기도 날아가고 뭐 잠수함도 어뢰도 쏘고 뭐 그런 시뮬레이션 복잡한 환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같이 연구에 참여하셨던 멤버들 사진인가 보네요. 네, 학생들 예. 사진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제 뭐 오늘 그 방송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PLM의 표준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일단 PLM의 표준을 얘기하기 전에 PLM이 과연 무엇인지 뭐 예. 이런 것들 사실 뭐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PLM이라는 거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한 장에 표현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아주 단순화시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어떤 기술을, 컴퓨터 기술을 바닥에 깔고 있나 생각해 보면 데이터베이스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거대한 복잡한 PLM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밑에 기본에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한 일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ROI는 왜 많이 얘기하자면 Return on Investment. 그러니까 뭐 PLM에다가 투자를 하면 어디서 우리가 이익을 얻느냐, 뭐 그 얘기를 많이들 또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제조업만 따지면요, 제조업에서 제조업 경쟁력의 3대 컴포넌트라고 그러는데요, 요소를 가격, 품질, 그 다음에 타임 투 마켓, 납기라고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일본 말이라서 제가 안 쓰려고. 가격, 품질, 시간, 이거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저는 모든 컴퓨터 기술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시간 절약, 그래서 타임 투 마켓. 요즘엔 그러고 제조업에서 가격, 품질보다도 오히려 타임 투 마켓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어디서 PLM이 왔느냐? 아까 제가 PDM 할 때는 별로 관여를 안 했었다고 그랬긴 했는데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더 뒤로 더 옛날로 거슬러 가면 도면관리 시스템. 거기서부터 온 것 같고요. 거기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최근 기술이 합쳐지면서 PLM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 마켓이 탄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플랜트의 업무 흐름에 대한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제가 왜 PLM 표준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설명을 오늘 사실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것만 잘 제가 전달해 드리면 저는 오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라고 할까요?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조직이 그다음에 그 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복잡하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데 우선은 한 메뉴에 있는 수력 원자력이라고 하는 한전에서 분사된 그런 자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국전력에 거기가 이제 모든 수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다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죠. 우리나라의 공기업인데 그래서 발주 운영 이렇게 하는데 그 코팩이라고 하는 그런 또 자회사입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데서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 부품 메이커라고 하는 두산중공업에서 원자로, 원자력 터빈, 그러니까 발전기, 그 기계 장치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원자력 발전소 어디죠? 뭐 울진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우리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데요. 고리 뭐 이런 데 있는데 그것이 실제 건설은 이제 뭐 현대건설 같은 그런 대형 건설 회사들이
건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건설이 끝나면 다시 이제 오너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가 받아서 이제 실제 이제 가동을 해서 발전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인볼브 되지만 이제 기계장치만 보면은 이제 유지보수를 하는 별도 회사가 또 한전기공이라고 하는 조그만 자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굉장히 복잡하고 대형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는데 코팩이라는 데도 그렇고 원자력 수력 원자력도 그렇고 뭐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그러면 금방 대기업이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쪽에서 다들 정보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ERP, PLM, 3차원 CAD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그 대기업들 간에 이제 발주하고 납품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걸 핸드오버라는 용어를 씁니다. 핸드오버. 핸드오버하는 과정을 보면 그 3차원 ERP 다 쓰시면서 정보화 다 되어 있는데 그 기업 간에는 종이문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뭐 종이문서로 그냥 앞으로는 이제 언젠가는 이게 디지털 정보로 서로 교환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또 사적으로는 많이들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표준화 서로 다른 시스템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마이크로스테이션, 플랜트 스페이스 또 두산중공업 PTC, 프로엔지니어 또 건설업체들은 오토캐드, 뭐 인테그라프, 플랜트 인더스트리 또 한전기공에서 쓰는 또 다른 시스템 이들 간에 똑같은 고리원자력 3호기라고 하는 그 설계도면만 보시면 설계도면 말고도 정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어떻게 그게 교환될 거냐, 공유될 거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PLM 표준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한 업체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CAD나 또 뭐 다른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고 PLM, CAM, 뭐 CAD/CAM, CA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또 그 여러 협력 업체까지 하게 되면 진짜 표준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지금 포드에서 뭐 했던 사례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여전히 이제 PLM 표준이 왜 필요하냐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특히 그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확대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오는 사진입니다. 그 포드의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인데 디트로이트의 그 공장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디트로이트가 이제 포드나 GM이나 크라이슬러 본사들이 다 거기 있죠. 그래서 자동차의 본거지인데 루지 플랜트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그 T1 카라고 대량 생산의 대명사고 우리가 매스 프로덕션이죠. 컨베어 벨트 방식의 대량 생산을 도입한 포드가 급성장을 했던 그런 공장이고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데 현재는 그 굉장히 큰 공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장이어서 그 안에서 제철, 철판도 만들고 또 유리도 만들고 유리 공장도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원재료만 가져와서 그 안에서 다 만들었어요. 바퀴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부분이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고 일부는 또 공장에서 뭐 트럭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아웃소싱이 워낙 발전해서 공장들이 뭐 어떤 자동차 회사들은 뭐 제일 중요한 부품이 자동차는 엔진입니다. 근데 엔진도 아웃소싱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도 아까 다 말씀드린 거네요. 그 루지 팩토리라고 하는 데가 한 100년 전에 10만 명이 한 플랜트에서 근무를 했고 철판도 만들고 글래스 팩토리 유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시대가 돼서 아웃소싱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PLM 표준이 또 더 많이 필요해졌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뭐 업체들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마케팅하고 무슨 뭐 영업만 있을 뿐이지 맞습니다. 실제 제작은 다 외주업체에서 맡겨서 하는 것 같으니까 아웃소싱이 진짜 최근에 화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기아자동차 사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가 아마 그걸로 유명할 겁니다. 나이키 운동화가 공장이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뭐 그랬는데
운전 제조업, 이 자동차 회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 자동차의 그 모닝이죠, 모닝. 모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울산에 있는 동의산업이라고 하는 에다가 아예 완제품 외주를 주고 있는 거죠. 완제품 외주입니다. 완전히 아웃소싱을 그거예요? 소형차기 때문에 미국 그 GM, 포드 이런 데서도 소형차들은 많이 완성차, 우리 왜 대우가 많이 했었고요, GM 거를. 소형차들은 생산하는 것이 본사가 하면은 뭐라 그러나 경쟁력이 없어서 손해를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형차들은 단가가 낮으니까 고급차, 비싼 고급차, 대형카는 이제 본사가 생산을 하고 소형차들은 가능하면 아웃소싱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벌써 이렇게 돼서 완성품 자동차 전체를 아웃소싱하는 정도까지 갔다. 그러니까 포드의 옛날 100년 전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품질 관리하고도 사실은 관련되는데 예, 도요다의 뭐 그 사고 작년 재작년에 났던 사고가 브레이크 시스템에 들어가는 조그만 부품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아웃소싱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똑같이 내가 내 울타리 안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바깥 확장 기업이라고 하는 부품들 또 뭐 서플라이 체인 또 이제 고객들 쪽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래서 PLM이 범위가 관여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졌는데 그 협력업체나 또는 그런 회사들이 다른 시스템을 쓴다는 것이 제일 문제죠. 네. 이제 확장 기업의 측면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가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표준이 필요한지 뭐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 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표준 PLM 표준이죠. 아니면 전반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서로 다른 조직, 서로 다른 정보화 시스템, 서로 다른 예를 들면 로봇끼리 대화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봇끼리 내가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소나타를 만드는데 인도에도 공장이 있죠. 중국에도 공장이 있죠. 브라질에도 있나요? 미국에도 있죠. 현대자동차에 소나타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똑같은 제품입니다. 물론 뭐 사양들이 좀 다릅니다만 거기도 로봇이 쓰이고 여기도 로봇이 쓰이고 로봇끼리 대화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다 그렇습니다. 자동화 시스템들이 어떻게 소통할 거냐.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아까 현대건설과 두산건설과 한국전력하고의 자동화 시스템들 간에 어떻게 정보가 교환될 거냐. 처음에는 이게 도면의 유통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했어요. 아까 도면관리 시스템 제가 말씀드렸는데 2차원 도면, 옛날에는 종이로 다 펜으로 지우개로 그리던 도면들을 이제는 다 컴퓨터로 오토캐드로 아니면 3차원 캐드로 프로엔지니어, 카티아, 뭐 유니그래픽스 다 쓰고 있는데 그 이제 디지털 파일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교환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표준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 공장, 미국 공장, 뭐 유럽 공장 그래서 그 아웃소싱과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시간축이요. 또 PLM이라는 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니까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잖아요.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이 자동차로 치면 한 10년, 20년? 원자력 발전소로 치면은 50년, 100년? 그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이 도면만 생각하시면 도면 정보를 설계 정보죠. 사실 더 얘기하면 설계 정보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거냐. 그 과정에 어떻게 교환도 하고 생각해 보시죠. 50년 뒤에 내가 설계할 때 썼던 CAD 시스템이나 PLM 시스템이 남아있을 건가? 회사 하나가 남아있을 건가? 그때도 원자력 발전소 수리해야 되거든요. 종이 도면이 어딘가에 있겠지만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파일은 찾았는데 파일을 어떻게 열어서 필요한 정보를 빼내고 거기에 유지보수 작업을 할 거냐. 뭐 로봇한테 시킬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 면에서 정보를
표준화해서 갖고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갖고 온 것이 맨 밑에 줄에 있는 스텝이라고 하는 표준이 벌써 20년이나 됐고, 또 요즘에는 뭐 또 다른 용어들이 프로덕트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PDX고요. 덱스 센터는 데이터 익스체인지인데 아마 삼성전자에도 덱스 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그 내부에 아니면 외주 업체하고의 관계에 그런 디지털 정보를 교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텝이라고 뭐 PLM이 이런 표준적인 포맷으로 스텝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시긴 하겠지만 뭐 IGS라든지 DXF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스텝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DFX가 아마 제일 먼저인 것 같은데 시간축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DXF는 오토캐드의 도면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 포맷 확장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DGW라고 하는 것도 DWG인가요? DWG도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캐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저도 종이하고 연필로 제도기를 큰 제도판을 놓고 도면 제도 시간에 공부했던 세대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죠. 지금은 그냥 직접 오토캐드나 뭐 아니면 삼천캐드로 제도 공부를 수업도 합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오토캐드가 대성공을 이루면서 DXF라고 하는 포맷이 많이 활용됐고 그걸 교환하는 표준을 삼았는데 국가기관이나 또는 뭐 대기업에서는 좀 더 그래도 포멀한 어떤 공식적인 표준이 필요해서 나온 게 이제 IGS입니다. 그러니까 IGS하고 DFX는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2차원 도면 교환을 위한 도면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인데 IGS는 미국 국가 표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의 국가 표준. ABS가 아니라 뭐죠? 미국 국가 표준에 우리는 KS죠. 또 일본은 GIS죠. JIS. ABS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뷰로 오브 스탠다드니까요. 하여튼 그 IGS는 미국 국가 표준이고 스텝은 3차원 캐드로 넘어가면서 또 국제 ISO 표준을 만들자 해서 그 다음으로 나온 그러니까 DXF에 경쟁하려고 나온 미국의 IGS 미국 국가 표준 그 다음에 나온 국제 표준 3차원 국제 표준이 스텝인 ISO 표준이고요. 그 시간축을 따라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벤더들이라고 할까요? 그 실제 캐드 업체들이 DXF 변환기, IGS 변환기, 요즘엔 이제 다 스텝 변환기라는 거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옛날에 만들어놨던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섞여들 막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PLM의 표준을 위한 어떤 방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왜 표준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뭐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앞에서 많이 장황하게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표준화를 할 거냐, 이제 그 방법으로 금방 말씀하신 DXF라는 솔루션도 있었고, IGS라고 하는 솔루션도 있었고, 지금은 스텝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그 솔루션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인데요. 제가 이제 표준 소통 얘기를 아까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언어 번역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가 카티아로 설계한 설계 도면을 오토캐드나 유지나 프로 엔지니어를 쓰는 다른 업체에 넘기려고 할 때 어떻게 번역할 거냐,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언어 번역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포인트 포인트라고 제가 써놓는 것은 이 동그라미를 따라가면서 한국말, 일본말, 미국말, 영어는 같은 거네, 프랑스말, 러시아, 중국어 이렇게 보시면 그 외국인들이 다 모여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유엔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영어에서 러시아로, 한국말에서 중국말로 다 직접 번역하는 우리 대통령들 이렇게 회담하실 때 보면은 2명의 번역하는 분이 뒤에 앉아서
번역, 서구서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직접 번역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유엔에 130개 국가인가요? 모여서 직접 번역을 하려면 번역가가 몇 명 필요한가? 왜냐하면 제가 130개 국가의 대표들이 얘기하는 대화를 하려면 140명의 번역 전문가가 같이 다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인가요? 뭐 그것이 표준 언어로 써서 그걸로 다 소통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뉴트럴 포맷이라고 하는 어떤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회의에서 모든 130개 국가 나라의 대표들이 소통할 수 있는 표준 매개체로 영어나 프랑스어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PLM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PLM 표준의 이제 필요성을 계속 앞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어떻게 실현화할 거냐, 방법에 대해서 외에서 이제 어떻게로 좀 넘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표준화 활동들이 있습니다. PLM 표준을 하기 위한 아까 스텝도 얘기 말씀드렸는데 PLM 서비스도 그 중에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죠. 웹 서비스. 예. 웹 서비스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인데 그 웹 서비스 기술을 이용해서 PLM 표준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 국제 활동 중에 하나가 PLM 서비스입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구현 사례 아니면 개념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PDM 시스템, 조금 오래된 그림이라서 PDM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직도 실제 PDM이라는 시스템을 밑에 보시면 아이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른쪽 밑에 있네요. 예, 그런 이게 유럽 독일 쪽의 그림이라서 그쪽에서 쓰는 어떤 그 PDM 시스템들 이름이 모양인데 그들을 PLM 서비스라고 하는 웹 서비스 기술로 포장을 해서 서로 인터넷에서 통신, 싱크로나이제이션에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 맨 위에 보시면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의 XML, SOAP, SOAP 기술을 그건 웹 서비스에서 많이 쓰는 기술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두 개 서로 다른 파트너들이 소통하게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뭐 아이맨은 아마도 그 팀센터의 팀센터의 예전 버전의 맞습니다. 이름이 아마 유지였을 때 그렇게 아마 썼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지금 또 OMG라는 이게 PLM 서비스가 그 PLM 표준의 한 가지 국제 활동 중에 하나인데 웹 서비스라고 하는 기술을 쓰는 거고 그 활동을 하는 무대가 ISO가 아니라 OMG라고 하는 또 다른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할까요? 아니면 컨소시엄이라고 할까요? 그 정보 기술 표준화를 하는 컨소시엄 중에 하나인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그 다른 활동도 많이 합니다. 뭐 UML이라든지 뭐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활동 중에 하나로서 PLM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블렛에서는 스텝 AP214를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스텝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O 국제표준 활동의 대표 명사 중에 하나고요. IGS를 대체하는 그 중에 이제 스텝이 굉장히 방대한 표준인데 그 중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응용 프로토콜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중에 214번. 그거는 자동차 분야에 쓰이려고 만들어 놓은 표준 문서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PLM 서비스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분야에 따라서도 각각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 이게 이제 버전만 관계된 게 아니고 네. 분야별로도 또 다 그렇습니다. 다른 버전들이. 플랜트 분야, 전기전자 분야, 예. 자동차 분야, 조선 분야 다 있습니다. 이것도 OMG랑 관련된 활동인가요?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OMG의 PLM 서비스라고 하는 활동을 더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가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장된 거고요. OMG는 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나오신 것이 이제 PLM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OMG. OMG가 지금 이 그림의 왼쪽 위 귀퉁이에 OMG가 있습니다. 그 OMG 안에서 하고 있는 다른 액티비티들이
글씨가 작아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XMI의 약자가 XML의 뭔데요? 그다음에 UML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UML 다이어그램, 객체 지향 모델링 할 때 쓰는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그다음에 코바 뭐 이런 것들이 OMG에서 만들고 있는 표준들인데 그 중에 하나로서 PLM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노란색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습니다만 또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W3C 웹 컨소시엄이죠. 웹. 거기서 이제 PLM 서비스라는 표준을 만들고 있는 건데 세만틱 웹도 하고요. SOAP도 하시고 그 XML도 물론 XML도 거기 W3C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만 거기 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ISO 표준에 아까 말씀드린 AP214 AP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PDM 스키마 이런 것들이 PLM 서비스를 구성하는 표준도 많죠. 또 오른쪽 더 돌아가시면 VDA는 독일의 표준협회고요. 또 왼쪽으로 넘어오시면 자바 때문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바를 기반으로 이게 구현이 됐다. 뭐 그래서 굉장히 얽히고 설킨 그런 것이 PLM 서비스다. 그런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좀 이게 동영상 중심의 방송이다 보니까 장표가 좀 화면이 작게 보여서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희가 또 이 자료를 PDF로 또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프린트해서 보시거나 이러시면서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PLM 서비스의 아키텍처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OMG에 아까 조금 전표에도 조그맣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을 OMG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PLM 서비스도 구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그림에 또 여기도 글씨가 작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분야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214번 또 UML, 요 가운데 박스에 UML이라고 나오네요. UML. 거기에 이제 그 더 작은 것입니다만 플랫폼 인디펜던트 모델, PIM이라고 하는 모델과 그 밑에 박스에는 플랫폼 스페시픽 모델, PSM 이렇게 그 OMG의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인디펜던트 모델, PIM과 디펜던트한 스페시픽 모델, PSM하고 이렇게 그룹핑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플랫폼 스페시픽 모델은 이제 플랫폼 디펜던트한 부분이죠. 거기에는 지금 뭐 자바나 SML이나 그것도 뭐 표준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구분해 놔서 인디펜던트 모델은 어느 플랫폼이나 다 돌아갈 수 있는 UML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런 PLM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사례들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PLM 서비스가 PLM 표준을 전개하는 구현하는 그런 액티비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국제 활동들이 주로 이 활동은 아까 그 독일의 자동차 산업계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고요. OMG라고 하는 기구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그 네 가지 사례들도 다 독일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텝이라고 하는 데는 독일의 스텝 센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고 아니면 컨설팅 캠페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조직이고 거기서 PLM 서비스의 주축 세력이고 거기서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구현을 해서 공개 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쉬하고 카이퍼라고 있나요? 거기서 그 회사들이죠. 유명한 회사들인데 거기서 PLM 서비스를 또 자기네가 델파이 오토모티브 그래서 자동차 부품 BMW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고 다임러 크라이슬러도 지금 이제 다임러에서 인수해서 독일계 자동차 회사라고 봐야 되겠는데 거기서도 PLM 서비스를 실제 상황에다가 적용하고 있다.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제가 사이트를 찾아가서 더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텝 아까 맨 위에 나왔던 프로스텝인데요. 프로스텝이 사실은 독일의 스텝 센터인데 회사이면서 또 비영리 법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픈 PDM이라고 하는 PLM 서비스를 상업용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장품명이 있습니다. 상품명이. 이게 그럼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도 뭐 이거와 관련된 어떤 사례나 아니면 뭐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스텝센터가 제가 아까 회장이라서 예.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아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덱스센터라는 거 운영하고 있다. 그 정도고요. 뭐 제가 그냥 국가 정부 과제로서 PLM 서비스나 오픈 PDM을 가져다가 한번 자동차 회사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과제는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 PDM이라고 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이 오픈 PDM 모듈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 이제 요게 아까 그 PLM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PLM 표준을 상업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뭐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런 기술이 써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이매트릭스, 뭐 에노비아, 윈칠, 팀센터, 마이셉, SAP, PLM 이 다 연결이 된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스텝이라고 하는 브랜치도 보이고요. 웹, 캐드 뷰어 하는 그런 플러그 앤 플레이로 할 수 있는 연결. 그러니까 표준이 상호 운영성,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 그런 권고성의 자랑, 뭐 기능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오픈 PDM 하고 이제 저희가 그냥 오픈 소스 또 PLM 뭐 요즘 이런 말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상업용 제품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픈 PDM을. 그렇고요. 오픈 소스라는 거는 이제 그냥 어떤 제품명이 아니라 오픈 소스 액티비티라고 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공개하자. 그 리눅스가 그랬었죠. 리눅스가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공개 소스를 해서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참여해서 같이 개발하자 그런 뜻을 했는데 그런 개념에 나온 게 이제 오픈 소스의 소프트웨어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PLM도 뭐 다른 제품들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만 분야마다 PLM도 상업용 제품이 있는데 그중 아니고 이거는 소스 레벨을 공개하는 그런 PLM 제품을 오픈 소스 PLM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간략하게. 네. 뭐 저는 그러니까 PLM 표준이 왜 필요하냐 얘기만 잘 전달드리면 어느 정도 만족이라 했으니까 꼭 끝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PLCS라고 하는 것도 이 슬라이드 맨 밑에 보시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서포트라고 하는 그런 약자인데 이거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그쪽에 있는 유로스텝이라고 하는 게 여기 빠졌군요. 그런 어떤 그것도 컨설팅 스텝을 아까 프로스텝은 독일계의 스텝을 상업화해서 컨설팅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판매하는 회사인데 유로스텝이라고 하는 또 다 이 스텝 커뮤니티에 포함된 사람들이긴 전문가들이긴 합니다만은 스웨덴, 영국 중심, 네덜란드 중심의 어떤 컨설팅 컴퍼니이고 거기가 주도하는 그런 또 여기 스텝 AP 239라고 하는 응용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입니다. 클릭을 다 하시죠. 계속. 더 클릭을 계속 하시면요. 이게 메인 장표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거기까지만.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PLCS를 설명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아까 제가 확장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PLM이 라이프사이클 서포트다. 죽을 때까지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횡축이, 아래축이, 가로축이 시간축이고 또 이 종축, 높이축이 공간축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동차는 라이프 사이클이 20년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라이프 사이클이 50년, 100년이다. 그런 그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라이프 사이클 서포트는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은 건설될 때까지 한 10년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설계에서부터. 그 이후에 40년 또는 50년, 70년을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하면서 계속 뭔가 변경, 뭐 전자제품, 뭐 소프트웨어 다 바뀔 테니까 그 과정에 어떻게 정보 기술을 유지해 나갈 거냐. 그래서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져. PLM이 커버해야 될 시간축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또 공간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스텐디드 엔터프라이즈, 확장기업, 협력업체, 아까 두산중공업이 터빈을 만들고 현대건설이 건설을 하고 설계는 또 딴 회사가 하고 또 조그만 부품들 뭐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다 관여해서 그 PLM이 그걸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서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표준이 필요하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 뭐 뒤에 이제 또 준비하신 것도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나중에 보여드리는 자료에서 네. 또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질문들 또 올려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 한번 또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답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미현님의 질문인데요.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PLM을 다른 사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쓰고 있는 PLM을 다른 뭐 사업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제 질문이 좀 난해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뭐 현대자동차의 뭐 엔진 사업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PLM을 잘 구축해 놨는데 그거를 다른 사업, 다른 새로운 분야로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신사업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요. 뭐 이게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PLM이라고 하는 거는 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라클 돈 주고 한 카피 사다가 놓으면 설치하면 그 안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오는 거기 때문에 PLM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프로세스든지 뭐 설계 정보든지 해석 정보든지 테스트 정보든지 다 채워야지만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중요한데 뭐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있죠. 다른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벤더들이 파는 거고요. 근데 금방 갖다 놓자마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업 분야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들 데이터베이스처럼 예를 들면 카이스트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를 연세대학에서 쓸 수 있느냐?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돌아갑니다만 연세대학 안에 있는 학생 정보, 교수 정보, 학과목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지만 돌아가는 것처럼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로세스는 필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한간주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PLM 도입 시의 고려사항 중에서 TCO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거든요. TCO가 테크니컬 체인지 오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코스트 관련해서 코스트요? 토탈 코스트 비용 절감 관련한 그런 비용 절감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질문하신 분이 아마 이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비용 절감 측면에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요. 네. 뭐 다시 오리지널 개념으로 들어가서 정보 기술을 왜 쓰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타임 투 마켓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정보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주면요. 그만큼 당연히 따라옵니다. 가격이 줄어들게 되고요.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런 면에서 절감되니 직접적으로 무슨 부품을 하나 생략해버린다든지
뭐 싼 재료를 바꿔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시간 절약을 통해서 생산 시간이 예를 들면 총 뭐 건조 기간이 우리 또 원자력 발전소 얘기하면 그럴까요? 선박을 짓는데 선박의 건조 기간이 30개월에서 20개월로 줄였다 그러면 그동안 인건비 10개월분이 다 절감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료는 절감된다고 볼 수는 없죠. 재료는 오히려 조금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다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긴 합니다. 네. 시간 절약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이도현님의 질문인데요. 우리나라가 PLM 표준을 지향을 해도 강대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표준이 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대처는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PLM 표준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하나 세운다고 해서 그게 국제적으로 통용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반대로 제가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조선 쪽에 제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조선 사람은 세계 1위거든요.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가 표준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저절로 됩니다. 우리나라한테 와서 배우려고 하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했냐? 배우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만드는데 주도를 하고 있고요. 뭐 엠페그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데요. 전자산업에 모션 픽처에 대한 비디오에 관련된 인코딩 표준인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 CDMA 그러면 이제 PLM으로 다시 돌아와서 PLM은 전부 다 외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에서 만든 거를 쫓아가고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또 그거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PLM을 쓰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PLM을 쓰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PLM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운용하는 쪽에 그러니까 말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응용단의 최전방에 있는 그런 부분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PLM 표준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그만큼 또 오너십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홍성우님의 질문인데요. 제조업이 아닌 곳에 PLM을 적용할 수 있는 곳도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건설 아까 플랜트 분야가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뭐 거기도 아까 원자력 발전소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 캐드캐마케 기조연설 중에 삼성전자 전무님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3년쯤 됐습니다만은 의류 산업에서 PLM이라는 기조연설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자료가 어디 있을 텐데. 또 우리 PLM 베스트 프랙티스 매년 하는 거기도 뭐 주력 산업이 위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닌데도 또 상당한 발표가 있어서 보시면 이 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서포트니까 조금 뭐 단순한 의류 산업도 저는 단순해서 별로 할 게 없지 않을까 그랬는데 의약 산업이라든지 약품이요, 약품. 그런데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예. 거기도 아까 시간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옷이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봄철이 왔는데 봄철에 입어야 될, 팔아야 될 옷이 한 달 늦게 출시되면 완전히 망친대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뭐 PLM 쪽에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뭐 금융 분야라든지 또 에너지, 뭐 철강 뭐 이런 데들도 또 많이 확산이 되려는 것 같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또 PLM을 구축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야에서 이제 PLM이 좀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LM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와 간단한 정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김용환님의 질문인데 뭐 이미 또 많이 나와 있는. 그렇죠. 뭐 대형 벤더들이 다 경쟁하고 계시니까
뭐 PLM 베스트 프랙티스 가서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년에 발표한 자료들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이제 캐덴 그래픽스 잡지에도 뭐 매번 뭐 PLM 관련된 시스템들이 많이 소개가 되지만 저희가 이제 다소 뭐 PTC, 지멘스 이제 이렇게 메이저 벤더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그 국산 PLM 벤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다이나 PL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최근에는 이제 오픈 PLM이라고 오픈 해서 소스 PLM, 예, 그런 것들 뭐 아라스 PLM 이런 것들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저희 캐덴 그래픽스나 뭐 홈페이지 이런 거 통해서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아까 이제 그 제가 TCO 저희 그 올려놓으셨던 네, 거에 네. 대해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토탈 그리고, 코스트 오너십. 예. 그리고 윤자님의 질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PLM에 대한 이치는 어디쯤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PLM 이치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인데요. 뭐 국산 PLM을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 우리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서효영 교수님이 거기 대표 주자 중에 하나고 예. 또 우리 그 정부 과제 중에 지금 산업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데서 지금 조선 PLM이라고 하는 개발 과제를 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한 1년 좀 된 것 같은데요. 거기도 조선용 PLM을 한번 국산화해보자 하는 예. 취지가 들어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외산을 쓰고 있다. ERP도 그렇고 PLM도 그렇고 다 외제 주로 미국, 이제는 프랑스, 독일 그런 제품들을 쓰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냥 사용자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그러니까 그 안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소프트웨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데요. 그 담고 있는 콘텐츠죠. 콘텐츠가 세계 최고 기업이 다 갖고 있는 노하우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 PLM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쓰고 있는 그 안에 콘텐츠 면으로 보면 기업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 1위 PLM 돌아가는 PLM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소프트웨어 자체는 아니죠. 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전 등록 시에 좀 올려주셨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PLM 분야에서 이제 모바일이 어떻게 좀 접목이 네. 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모바일 분야가 뭐 모든 분야로 다 스마트폰이 가면서 다 가는데 제가 그 PLM 언어 페이지라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리면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그다음에 인터넷과 만나서 발전됐다. 그다음에 도면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출발했다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브라우징이 되니까요. 뭐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구글 어스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거 스마트폰으로 구글 어스, 뭐 스트리트 뷰 다 보니까 PLM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제품 정보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징 하는 게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뭐 구글 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면이 작아서 답답하게 뭐 그 확대해서 보면 되니까 그 정도 범위안에서는 PLM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술이고요. 안 될 거 없고 뭐 또 이제 그 환경에 아주 최적화시켜서 그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 버전이라는 거를 만들기도 하시니까 또 이미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또 그런 어떤 최적화된 솔루션도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뭐 팀센터 모빌리티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이제 뭐 PTC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계속 모바일 버전들을 또 내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수님 이렇게 어렵게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듣고 질문도 듣고 했는데요. 교수님이 또 못하신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뭘 또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 좀 뭐 하시고 싶은 얘기나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나 뭐 남기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당부하고 싶은 말. 예. 네.
이제 이게 정보기술입니다. 정보기술이라서 이게 변화가 빨라서 네. 빨리 또 조로한다 그러나요? 그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 머리 하얀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직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옛날에 왜 강의하시는데 뭐 교수님들이 뭐 20년 전 노트를 가지고 강의한다. 그런 말은 이제 다 옛날이 되긴 했지만 하여튼 새로운 거를 저도 또 새로운 교수님 나오면 보면서 재미를 느껴가면서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교수님 머리는 하얀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년 전에 뵀을 때랑 외모나 이 몸매 관리하시는 거나 큰 변화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예,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한 교수님이 또 살아오신 생활, 업적, 뭐 생활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PLM의 표준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한순임 교수님한테 직접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좀 더 좋은 방송 저희가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3월이라고 봄비가 촉촉히 내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이벤트 경품으로 우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뽑아서 저희가 또 드릴 예정이니까 설문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